자,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로 가보시면 내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내 블로그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꾸며주시는 건데요. 저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디자인을 꾸민 게 있어서 오늘은 여기 블로그에 이 뭐죠? 앞에 타이틀을 바꿔보려고 해요. 이 타이틀은 우리 블로그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틀보다 좀 더 크게 꾸며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꾸미는 형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꾸미겠다. 이거는 스킨이에요. 타이틀은 요렇게는 안 되고 요 위쪽에 이렇게 간판처럼 들어가는 걸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앨리스 만든 그 블로그에도 타이틀을 지금 집어넣어 놓은 상태인 건데요. 요거는 타이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관 블로그를 보여드린 거 그거는 타이틀이 아닌 스킨으로 만든 거다. 요게 이제 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는데 제작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내 메뉴에 가보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로 와보시면은 타이틀의 경우는 타이틀로 가보시면 직접 등록이라고 있죠. 여길 눌러보면 가로가 966에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로 만들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제작하는 건 타이틀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전체적으로 다 깔아서 이쁘게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스킨 배경으로 깔게 되는데 스킨 배경은요 마찬가지로 직접 등록에 가보시면은 가로는 최대가 3000 픽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는 따로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로는 위젯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띄워 놓거나 아니면은 타이틀을 여기서 투명하게 컬러를 설정을 해서 600으로 맞추면 600만큼 공간이 떨어지니까 그 영역에다가 스킨이 들어가게 꾸며주실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거를 위젯으로 해서 제작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복잡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까르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다 하면은 스킨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좀 간편하게 보실 분들은 타이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기준해서 해볼게요. 자, 타이틀로 만들겠다면 타이틀을 선택을 하실 테고 일단은 직접 등록에 가서 사이즈를 보시는데 가로는 무조건 966 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픽셀 값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제 엘리 블로그처럼 크게 만들겠다. 이거는 600 픽셀로 만든 거예요. 아까 여기 한일 컴퓨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아마 400 픽셀로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픽셀 값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 생각해서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를 결정하셨다면 포토샵을 여시거나 아니면 포토샵이 아직 익숙치 않다 하시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만약 포토샵을 여시면 포토샵을 들어가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하실 거고 이때 사이즈를 센치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폭은 966에 높이를 뭐 600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가 맞을 거고 제작해서 여기에서 모양을 만들어서 타이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킨으로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이즈를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서 아까 3000 픽셀이었죠. 폭이 3000, 높이는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적당하게 주세요. 그러고 제작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젯을 우리가 배우진 않은 상태고 현재는 타이틀을 빈 공간으로 해서 높이를 띄울 거거든요. 네, 타이틀 크기가 600까지 가능하니까 대략적으로 600에서 한 700 정도로 만들어서 제작하시고 조금 후 수정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메뉴에 맞춰서 모양을 세팅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마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스킨일 거고요. 쉽게 연습해서 깔아볼 수 있는 거는 타이틀일 거예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킨을 깔아보시고 싶으세요? 타이틀을 깔아보고 싶으세요? 차이가 뭔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스킨이에요. 실제로 배경을 흰색으로 놨기 때문에 스킨이 지금 간단히 말하면 스킨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여기서는 배경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안 보이지만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보면은 요거가 타이틀이라 보시면 돼요. 타이틀은 블로그에 위에 간판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966, 얘 같은 경우는 세로를 400으로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앨리스 보여드렸던 것도 타이틀인데요. 요것도 가로는 966, 세로는 그냥 600 픽셀로 크게 만들어서 달아놓은 타이틀이죠. 그래서 요거는 앨리스 블로그 같은 경우 저는 일상이나 리뷰 같은 걸 주로 올리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냥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 나도록 꾸며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킨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처럼 큼지막하게 보이고 옆에도 이렇게 공간에도 그림을 꾸며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위젯이 들어있는 건데 위젯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20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젯이 있는 부분들에는 나중에 이제 뭐 HTML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긴 해요. 다만 이 위젯을 넣었던 곳이 HTML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블로그에서는 1.0 버전, 그러니까 2.0 버전에다가 위젯을 제작을 해서 넣었었는데요. 최근에 11월 30일 기준해서 그 2.0 버전의 위젯을 그 2.0 버전에 올리는 방식을 없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 없어지고 나서 당연히 포스팅한 내용까지 없어지진 않을 거라서 그대로 남아있긴 하겠지만 수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보실 거면은 타이틀이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HTML을 활용해서 눌러서 넘어가게 하겠다 하면은 위젯을 이용을 할 거니까 그때는 스킨으로 깔아 두셔도 돼요.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넓게 넣고 싶다. 이것도 스킨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작은 내가 원하는 걸로 제작을 해서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타이틀의 경우는 딱 이 위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특별히 후작업을 하거나 할 게 별로 없다면 스킨의 경우는 여기 전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다시 조금씩 세팅을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조금 더 번거로운 건 스킨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둘 중에서 그냥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래도 좀 간편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편하니까 저는 타이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는 난 타이틀 말고 스킨으로 깔고 싶어 하시는 분은 스킨 사이즈로 제작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제가 그 작업에 맞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세팅을 맞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자, 작업하시고자 하는 걸로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은 타이틀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했고 폭과 높이를 966에 높이는 그냥 저는 600으로 제일 크게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하면은 이렇게 넓은 창이 나오죠. 이게 지금 타이틀 영역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쁘게 우리가 사진을 꾸며서 만드시면 돼요. 사진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실 때 우리가 활용했던 건 샌드 애니웨어라는 이런 어플을 활용했었죠.
그럼 내 핸드폰의 사진을 샌드 애니어를 통해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가져오실 땐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촬영 폴더에다 넣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촬영이란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얘가 파일이 좀 깨졌나 보네요. 프리 다운로드, JPG 다운로드. 로봇 아닙니다. 체크하고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럼 경로를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 바꿔서 저장해 볼게요. 그럼 저장이 됐을 테고 다시 얘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해서 아까 컴퓨터라는 걸 불러오면 유형이 제가 깨져서 나오네. 픽사베이에서 검색을 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쳐서 본다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건 유료예요. 밑에 있는 것들이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도 이거 저장하려는데 계속 에러가 뜨니까 다른 컴퓨터 그림을 저장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봇 인증하고 다운로드. 저장을 했다라면은 포토샵에서 포함 가져오기. 아까 저장한 파일을 가져오면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러고 디자인을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심플하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죠. 색깔 넣고 로고 넣고 디자인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다 됐으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그러고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고 PSD 한번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 한번 저장합니다. 그리고 JPG거나 PNG도 괜찮아요. 이번엔 PNG로 제가 저장할게요. JPG랑 PNG랑 올려보면요. 둘 중에서는 PNG가 조금 더 예쁘게 떠요. 화면이 더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뜨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PNG를 이번에 만들어서 넣어볼 건데요. 타이틀에다가 직접 등록, 파일 등록을 해서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촬영 폴더에 1이라고 저장했거든요. 이걸 불러와 보면 이렇게 그림이 깔리고 제가 영역 높이를 600으로 했으니까 600으로 세팅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내가 스킨으로 만든다면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킨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폭이 3000이고 높이는 600에서 한 700 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700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작하시면 창이 나오죠. 여기 가운데쯤에 얘가 맞춰지게 배치를 해서 여기다가 깔아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컨트롤 T로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일단은 깔아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들게 다시 세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이틀로 하실 분은 타이틀로 제작하시면 편할 거고, 타이틀 말고 만약에 내가 스킨으로 넣겠다 이런 분은 스킨으로 넣으셔도 돼요. 진짜 심플하게 만들긴 했는데, 자,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거는 제가 10일이라고 해서 PSD로 저장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PNG로 저장할게요. JPG보다 PNG가 조금 더 해상도가 좋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타이틀을 말고 저 스킨으로 여기 배경을 깔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은 잠시 여기 컬러로 가서 비워버리세요. 요거 없음 눌러서 없애버리고 600만큼 너비 띄워놓을 거고, 스킨에다 직접 등록해서 상단 영역의 파일 등록 해서 요거 11번 아까 만든 스킨을 깔아 넣으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적용해서 보면은 조금 애매하면 이제 수정하시는 거고, 괜찮으면 이대로 쓰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하면은 다시 이거를 따와가지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으로 하실 분은 이렇게 일단 세팅하시면 간단하니까 만들어 보시고요. 아니면 타이틀로 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을 건데, 꾸미기 설정에서 스킨을 아예 배경이 없는 흰색 스킨 있죠. 요런 거를 해놓으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아까처럼 옆에가 파란색이 들어간 스킨의 경우는, 여기 아니었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좀 배기 싫게 남거든요, 밑에가. 물론 이것도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아까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할 때 하단 영역을 컬러를 흰색으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넣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지기는 하니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걸 결정하기 좀 불편하면은 아예 관리해서 하실 때 자체로 우리가 꾸미기의 스킨 선택을 아예 흰색 스킨을 선택해 놓고 작업하는 게 조금 깔끔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입니다. 2단형은 옆에 카테고리가 보이는 레이아웃이고요. 1단형은 본문이 전체적으로 펼쳐져서 보이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라서 포스팅에 대해서 일단 답답함도 적고요. 집중도도 높일 수 있어서 1단형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젯을 넣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위젯을 넣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위쪽에다가 우리가 메뉴를 집어넣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홈페이지처럼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HTML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단형 레이아웃이 좋다라고 보고요. 물론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거라서 만약 예전부터 올리던 방식이 나는 좋다 하면은 2단형 레이아웃을 쓰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다만 2단형 레이아웃은 위젯은 옆으로만 들어가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위젯을 못 넣고요. 3단형 레이아웃은 사실 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포스팅 영역이 너무나도 좁게 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1단형을 추천하고, 뭐 경우에 따라 나는 2단형이 좋다 그러면 2단형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1단형으로 갈게요. 자, 프로필하고 카테고리를 위쪽에 뜨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밑으로 내려서 프로필하고 카테고리가 아래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내가 디자인하기 나름이고요. 세부 디자인 변경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 세부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이 메뉴는요, 내 메뉴에 관리해 보시면은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상태는 보통은 1단형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좋더라, 이런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 영역을 어디다 둘 거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올려서 두셔도 되고
아래쪽에다가 둬도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위치가 이동되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만약 이 메뉴가 타이틀보다 위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배치를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디자인은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하얗게 나와 있는 요 도구들 있죠? 얘네들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도구들은 위치를 못 바꾸는 도구예요. 그리고 여기 X가 나온 거는 없앨 수 있는 메뉴, X가 나오지 않은 거는 없앨 수 없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위젯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위젯 사용 설정에서 추가할 위젯을 더해 놓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위젯을 직접 등록해서 연결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젯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작성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위젯을 직접 등록해서 넣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레이아웃 설정해 주시고 프로필이나 스킨을 깔아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캔으로 까니까 여기 위쪽이 좀 너무 하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요거 작업할 때 이 위쪽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스킨 부분을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를 해서, 알툴바가 깔려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를 해서 포토샵에서 붙여보시면은 이 그림 사이즈가 보일 거예요. 이 그림 사이즈에 맞춰서 이 캡처 화면을 크기를 조절하고요. 이게 타이틀일 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조금 번거로운 게 이거예요. 스킨을 그냥 집어넣는 거는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은 여기다 넣는 거고요. 스킨 배경은 스킨 배경이 직접 등록, 파일 등록으로 넣는 거예요. 사이즈가 대략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스킨 작업이 요거가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요거 맞추고, 글씨로 보면 한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죠? 조금 줄이면 될까요? 됐네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가 대충 안부 글자니까 얘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지우기 전에 여기서 가이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색깔을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스킨 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시 이걸 저장해서 PNG가 조금 더 이쁘게 보이니까 지금 PNG로 작업할게요. 그러고 아까 여기서 파일 등록해서 스킨을 다시 수정한 스킨을 달고 적용해 보면 여기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조금씩 꾸며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스킨은 이렇게, 타이틀은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JPG를 PNG로 저장한다고 화질이 좋아지진 않고요. 우리 저장할 때 PSD하고 원래 JPG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PSD를 저장하실 때 PNG로 저장해서 올리시면은 이 블로그 올리는 이 사진 자체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요.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네, 다른 거는 또 질문 없으셨어요? 자, 타이틀 이쁘게 꾸미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글 작성하는 거 연습하러 에디터 작성으로 넘어갈게요.
타이틀 했으니까 카테고리 작성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지금 45분인데 요거 다 작성했는지 보고 카테고리 만들고 그 다음 쉴게요. 죄송해요. 카테고리는 여기 프로필 창 옆에 아마 카테고리 있을 거예요. 여기 카테고리의 전체 보기 옆에 보면 에디트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밑에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편집상으로는. 그러니까 카테고리 창이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이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보이죠? 여기 전체 보기 옆에 아까 에디트 창이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여기 에디트 창 있죠? 여기 옆에 에디트 눌러서 여기다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아까 그거 바꿔서 카테고리가 왔는데 어떻게 그거는 프롤로그를 눌러놓으셔서 그래요. 프롤로그는 카테고리가 안 보이고 옆에 블로그 눌러주세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블로그 프롤로그 있죠. 좀 잘 보이게 늘려보면 얘가 프롤로그고 그 옆에가 블로그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서 밑에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에디트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세요. 아까 여기가 프롤로그로 맞춰져 있으면 얘가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블로그로 맞춰놓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서 에디트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카테고리 명은 예를 들어 상품 리뷰라든지 뭐 생활용품을 설명할 거면 생활용품이라든지 우리 그냥 그 홈페이지 카테고리 정하듯이 그렇게 만들면 돼요. 또 만들 때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글보기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 처음엔 그냥 블로그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카테고리가 반영돼서 들어가집니다. 카테고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필 창 하단에 카테고리 있고 전체 보기에 에디트. 자, 카테고리 설정하시는 거 질문사항 딱히 없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글씨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내 메뉴에 보시면 글쓰기가 있어요. 또는 여기 아래 텍스트 요 지금 보면은 프로필 창 밑에 글쓰기가 있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 메뉴에 글쓰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필 창을 앞에다 꺼내 놓으신 분은 글쓰기를 누르기 편하겠지만 저처럼 뒤에 있으면 매번 뒤쪽으로 내려가서 글쓰기 누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 에디터 창이 넘어와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적어서 만드시는 건데요. 제목에는 텍스트가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가 포함되게 글을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라고 했을 땐 네이버 요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이라고 적어 보니까 뜨는 이런 창들 있죠. 핸드크림 추천, 핸드크림 선물 뭐 등등등. 이게 자동 완성어예요. 자동 완성어에 보니까 핸드크림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핸드크림 선물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니까 명품 핸드크림, 무향 핸드크림, 퍼퓸 핸드크림, 고보습 핸드크림 등의 사람들이 연관해서 찾은 검색어들이 보이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보습이다. 고보습 핸드크림을 가져온다든지, 승무원 핸드크림, 뭐 대용량 핸드크림, 핸드크림 선물 이런 게 있네요. 여기서 해당되는 거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또 눌러보셔도 돼요. 그러면 또 그에 맞는 연관 검색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핸드크림 선물도 있었겠지만 퇴사 선물 핸드크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는 거죠. 퇴사 선물로 핸드크림을 받는다고? 너무한데? 너무한데? 아, 네, 있네요. 어쨌든 올리브영 핸드크림 선물도 있고, 저게 이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면은 저걸 이제 연관 검색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핸드크림 선물 추천으로 들어가 보니까 선물용 핸드크림이 연관 검색으로 뜨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아 보셨다면 우리 예전에 네이버 광고 기억하시죠? 네이버 광고에다가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로그인하고 키워드 도구로 가셔서 아까 전에 적었던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죠. 핸드크림 추천, 핸드크림 선물, 뭐 일단 퇴사 선물까지만 해서 적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가져옵니다. 향기 좋은 핸드크림도 찾았었네요, 사람들이. 촉촉한 핸드크림.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진 않은 것 같고요.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을 훨씬 더 많이 찾긴 했네요.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월간 검색수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느냐고, 이거는 월평균 클릭수는 파워링크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눌러봤느냐, 그러니까 네이버의 광고들을 눌러본 수거든요.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이 높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광고로 올릴 거는 아니라 블로그로 띄워가지고 포스팅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에서는 월간 검색 수를 조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이라고 한다면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 뜨는 게 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사람들이 일단은 요렇게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쇼핑으로 바로 가기보다 블로그에 뷰를 더 많이 봤다는 거, 블로그에 뭐 뜬 내용이나 카페에 뜬 내용들을 보고 쇼핑을 가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물어본 내용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지식인도 같이 노려서 포스팅을 하시면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마다 쳐보면요, 예를 들어 핸드크림은 대키워드죠. 큰 키워드죠. 그럼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 쇼핑이 뜨고 내돈 내산 리뷰 상품이 뜨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뷰로 띄웠을 때 띄우기도 조금 힘드실 거고요. 일단은 검색이 돼서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일단은 금방금방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보시면 뭐 뷰티 전문 블로그 이런 것들이 먼저 떠 있죠. 그래서 우리 포스팅 쓴 게 거의 가려져서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향기 좋은 핸드크림이라든지 요런 어떤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시면은 파워링크 다음에 쇼핑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들이 뜨잖아요. 이 웹사이트가 블로그도 뜨고 뭐 다양하게 뜨는 거니까 여기도 노릴 수가 있을 거고, 뷰 영역도 역시 보여지죠. 그리고 지식인도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쓰기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검색을 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로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마스터 웨어이즈 포스트, 여기를 들어가 보면 저번에 우리가 셀러 마스터랑 스토어 판매량 분석 쪽을 좀 더 봤다면, 여기는 키워드 마스터에서는 키워드를 체크해 보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이다 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검색한 것이 이렇게 몇 번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 문서 수는 얼마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다른 연관 키워드들도 이렇게 더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 추천, 이렇게 해서 쳐보면 또 다양한 관련 키워드들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남자 핸드크림 추천도 눌러서 보기도 하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태그를 만약 자동 생성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받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억지 핸드크림 태그들이 많으니까 직접 만드는 걸 추천하고요. 자, 셀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똑같이 제가 핸드크림 쳐보면요, 이게 PC랑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고 있고 상품은 얼마나 있고 비율이 몇 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셀러 마스터였고요. 스토어 판매량 분석은 여기다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를 한번 넣어보면 이 어떤 스마트 스토어가 점수가 얼마나 되며 오늘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상품은 얼마나 팔았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자사가 궁금할 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자사는 어차피 우리가 대시보드 창에서 보실 테니까 경쟁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에다가 핸드크림을 파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쇼핑해 보면은 떠 있는 경쟁사 중에 이 살림백서라는 데는 얼마나 팔고 있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홈키핑까지가 얘네 주소니까 브랜드로 들어가 있네 얘는. 그럼 말고 예를 들어 다른 거 잠깐 볼게요. 주로 아예 브랜드 스토어들이 많네요. 그냥 포켓 프린세스 여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PPG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여기까지가 스토어 주소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 URL을 집어넣어 보면은 이 사이트가 검색이 돼서 나오고 얘가 지금 어디에 사업장이 있고 오늘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상품은 몇 개가 팔리고 있으며 3일 동안 판매가 몇 개가 됐고 예상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켓 프린세스라는 곳은 보니까 524개의 상품을 팔고 있대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1331건을 팔았고 3일 예상 매출이 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가 궁금하시면 뭐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든지 우리가 어떤 제품이 몇 건이 3일 동안에 팔렸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회사의 어떤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게 블로그 쪽에서는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어떤 블로그에 주소를 집어넣으면은 그 블로그의 글들이 상위 몇 프로에 잘 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블로그 요 웨어이즈 포스트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핸드크림 추천이라고 했을 때 뷰탭에 있는 보라의 리뷰박스라는 어떤 분이 올린 거를 제가 들어가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웨어이즈 포스트의 블로그 주소를 집어넣어 보면 이 블로그가 지금 현재 그 게시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어떠한 키워드들을 올려서 쓰고 있으며 키워드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을 때 순위가 몇 번째 있는지, 그리고 발행은 언제 발행했나를 볼 수 있는데 어제만 해도 발행 2건 했네요. 보통 하루에 1건 내지는 한 3건, 4건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적었을 때 몇 위 정도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웨어이즈 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어이즈 포스트에서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여기 몰은 몇 개씩이나 팔리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신 분들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실 때 활용하시면서 이 상품은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인기가 있나 이런 거 분석하실 때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어이즈 포스트 설명드렸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검색창에다가 예전에 우리 판다랭크는 봤으니까 판다랭크 말고 이번엔 블로그 쪽이니까 블랙키위를 적어볼까요? 자, 요것도 키워드 검색량을 분석하고 조회하는 툴이에요. 블랙키위도 되게 잘 분석을 해주는데 키워드 마스터는 여러 개의 키워드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지만 블랙키위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3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싶은 것들을 블랙키위에다 적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분석하실 키워드를 적어요. 그러고 검색을 해보면 로봇 아닙니다 인증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키워드 등급이 얼마나 되고 월간 검색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월간 컨텐츠는 블로그 카페에서 얼마나 있고 그리고 11월의 예상 검색량은 얼마나 늘어날 예정이며 콘텐츠 포화 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죠. 월간 검색량이 많으면서 누적 발행량이 적으면 그거는 진짜 많이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검색 트렌드는 당연히 겨울철에 맞네요. 월별 검색 비율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따져보니까 요일별로는 평일에 더 많이 검색한 걸로 보였어요. 이 섹션 배치 순서 그리고 나이대별 검색을 보니까 20대랑 30대, 40대 정도가 많이 검색한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을 뽑아서 볼 수 있는 게 블랙키위예요. 그래서 검색 자체는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 마스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색에 개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키워드들을 쳐보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면 글을 쓸 수 있는 에디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을 지어주시는데 아까 제가 키워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뽑아주세요 했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쓰실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섞어서 만드시면 돼요. 내가 이제 가져올 거 예를 들어 이게 퇴사 선물로 하겠다.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건 키워드랑 상관없는 거죠. 제목은 그냥 아니죠. 상관 있죠. 여기에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야죠. 예.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아까 요게 키워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핸드크림 추천이 나왔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조합을 해서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촬영한 게 어린숙 핸드크림이었어서 이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글씨는 너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한 15자에서 20자 정도 되게 만드시면 적당할 건데 뭐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제목이 너무 길게 되면은 잘려서 보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목은 한 15자에서 20자 정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가 이 제목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게 커버 이미지인데 커버 이미지를 넣으면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노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쁘게 넣으실 분들은 배경 사진을 하나 첨부해서 넣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찍었던 사진을 업로드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 밑에 이제 내용 적는 데 클릭하시고 내용을 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세팅해 주시고요. 잘 됐는지 보고 내용 부분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용구를 넣을 거니까 이 위쪽의 메뉴 중에 인용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인용구에는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포스트잇 등의 다양한 모양이 있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프레임을 이렇게 넣겠다 하면 프레임을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내용을 입력하세요에 컨트롤 V에서 붙일게요. 줄은 적당히 이제 내리면서 모양을 꾸며주시면 되고요. 글씨는 블럭 지정해서 글씨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크게 하셔도 돼요. 글씨 색깔은 마음대로 세팅해 주시는데 저는 일부러 색깔은 약간 다른 색깔을 하나 넣어서 세팅을 해 볼게요. 범위 잡고 색깔을 만약에 녹색을 고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색깔이 넣어지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글자 색까지 바꾸진 않고요. 인용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자체도 강조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 또는 회색으로 보통은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제목을 조금 수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향기 좋고 보습력 좋은 뭐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추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을 부분이니까 이 밑에다가 클릭을 하시는데 이게 요소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백을 조금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용구 밑에 클릭하시고 엔터 좀 쳐서 이렇게 약간의 여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얘는 내용글인 거고 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는 아닌 거죠? 실제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요. 제목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키워드가 있어야 될 테고요. 2차적으로는 내용 부분에도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부분에서도 키워드 한 번 더 나오라고 복사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똑같다 싶으면 조금 수정해줘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이제 내용을 적으실 건데 이제부터 뭐 어떻게 썰을 풀으실 건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핸드크림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보습이 필요할 때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손이 갈라지거나 손이 좀 튼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거고요. 글씨는 못 바꾸나? 폰팅이요?
폰트는 인용구는 폰트를 바꿀 수 없고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 내용에서는 폰트 글씨체를 다른 글씨체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나눔 고딕이지만 뭐 다시 시작해나 바르니피, 우리 딸 손글씨와 같은 이런 글씨체들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으시니까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다시 시작해로 글씨 크기는 내가 16포인트로 하겠다. 그럼 16포인트로 해놓고 글씨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중간 저장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여기 저장 버튼 위에 보이세요? 이게 네. 중간 저장이에요. 올리는 요거 건 누르면 아니고 중간 발행하지 않고 잠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 작성하면은 이제 발행해서 올리시면 돼요. 네이버가 좋은 건 진짜 중간 저장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딴 데는 없잖아요. 아, 진짜 다른 데 겪다가 오면은 네이버의 소중함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블로그 지수가 네. 좋아지나요? 어떤 내용이 한두 번 적는다고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적게 되실 건데요. 그럼에도 블로그의 방문객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할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목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유입률을 늘릴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일단은 그냥 일상글들을 계속해서 적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런데 아무거나 막 적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을 판다면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같이 올려주시면서 주방용품을 팔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관련된 고객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제가 저번에 네, 얘기 들은 거로는 네, 예를 들어 내가 광고를 해도 그 네, 페이지 안에 광고만 쫙 넣으면은 네. 이게 뭐라고 그러나 건전성인가 뭐 이렇게 떨어져서 잘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섞어서 쓰는 게 낫다. 광고글은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실제 들어갔다가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씨 광고네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보성 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블로그 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광고글 같은 경우는 광고네 하고 빠져나가는 시간 대략 한 1, 2, 3초 안이라면 우리가 포스팅을 정성적으로 써서 그 글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포스팅을 읽는 시간은 대략 한 1, 2분 내지는 한 3분 정도까지도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게 이제 패턴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성의껏 잘 쓴 글로 보일까요? 당연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무른 글이죠. 그래서 그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광고글 같은 경우는 한 뭐 0.1초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러면은 블로그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로직이 생각하기로는 아, 이 글은 되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글이구나. 나쁜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수가 낮게 책정이 되고 따라서 잘 노출이 안 되는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원칙으론 그래요. 딱 광고라서가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사람의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체류 시간,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을 보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냥 멘트를 대략적으로 적었는데 이 멘트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서론을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왼쪽으로 정렬돼 있든 뭐 가운데 정렬돼 있든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글을 많이 적을 거면 왼쪽 정렬이 좀 더 깔끔해 보일 거고요. 글을 모바일을 기준해서 조그맣게 잘게 적을 거라면 아마 가운데 정렬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 맘대로지, 가운데 정렬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점수를 더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글을 적으실 때 글과 글 사이를 너무 붙여서 적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는 엔터를 한 번씩 더 치는 등의 약간은 좀 띄어지는 부분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강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살짝 글을 적어 주시면서 중간에 내가 만약에 그림을 넣고 싶은 부분은 약간 더 여백을 두시고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사진에서 저번에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 중에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좀 더 이쁘게 많이 찍어 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많이 찍어 놓지는 않아서 지금 몇 가지 없긴 하네요. 사진이 혹시 너무 어둡다 싶으면 따닥 클릭해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보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PC에서 보정해서 가져오시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더 이쁘게 보정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건 보정 전 사진이라서 필터 효과를 브라이트라는 효과를 활용해서 넣을 거고요. 이 효과를 제가 즐겨찾기 해놓고 다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르기 회전에서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저는 90도 회전을 해서 똑바로 놓도록 할게요. 또 사진 추가해서 다른 사진도 넣을 건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열기를 하면 여러 개 사진을 선택했을 때 사진 첨부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개별 사진은 한 장 한 장씩 개별적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거라면 콜라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뭉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포인트적으로 꾸며 놓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사진을 따닥 하면은 사진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서 놓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수정하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마술봉을 누르면 사진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좀 자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보정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여러 장을 이제 배치해서 놓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꾸며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룹 사진으로 넣었고요. 이 사진은 적고 이 사진은 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줄이거나 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에디터에 와서 여기 자르기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할까요? 적용하고 보정은 아까 필터에서 브라이트 효과 줬던 거 똑같이 줄게요. 그러고 완료하면 핸드크림 이미지가 또 올라가지겠죠. 에디터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마술봉 모양을 누르시면 에디터로 들어가지고요.
하나짜리 사진을 수정하실 때는 따닥 클릭하시면 에디터 창이 들어와져요. 자, 이렇게 그룹 사진 하나 넣어봤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사진이 위치에 맞게 들어가지겠죠? 지금 엄청 크게 보이는 건 제가 확대해놔서 그렇고 요런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글씨는 제가 다시 시작해를 골라 놓으니까 글씨가 이쁘긴 한데 사실 뭐랄까 가독성은 조금 떨어진달까요? 그래서 이럴 땐 가급적이면 나눔 고딕 같은 게 더 가독성은 더 좋아요. 그 대신 배기는 좀 싫긴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품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한다라고 한다면 글씨체는 가급적이면 이런 정자체들 바른 고딕, 나눔 바른 고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나눔 고딕 이런 정도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쁘게 표시하겠다.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난 이쁜 게 좋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시작해나 히피체, 손글씨체를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나눔 고딕이나 바른 고딕 또는 나눔 스퀘어 요 정도 추천을 할게요. 이쁘긴 한데 요거는 좀 덜 이쁜 대신에 눈에 그래도 거슬리지 않게 보인다면 아까 다시 시작해 채는 눈에 잘 띄지는 않는 대신 조금 이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 폰트가 뭐 이거저거 다르게 하시진 마시고요. 일단 내가 블로그를 쓸 때 대략적인 폰트를 정하셔서 기본 폰트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눔 고딕을 추천은 해요. 그냥 깔끔해 보이니까. 예, 편하신 채로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이어서 글을 또 작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나 더 열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너프 핸드크림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핸드크림의 상세 페이지가 있을 테니까 요 핸드크림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쓰겠죠. 상처받고 거친 손을 산뜻하고 촉촉하게 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텍스처랑 보습력, 자연 성분으로 건강하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쑥 추출물하고 알로에 베라, 병풀, 알란토인이 들어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얘가 샘플 사진이었다 보니까 제가 아예 뜯어가지고 바르는 장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있으면 참 좋은데 없네요. 그래서 사진을 사실 손이 되게 부드러워진 사진이나 이런 걸 넣고 싶은데 그런 사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글감을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 이렇게 쳐보면 손에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죠? 혹시 이 중에서 괜찮은 사진이 있다면 가져다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고 만약에 이런 사진이 없다면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리셔도 되기는 하겠죠. 약간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느낌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손이 있다면 그런 거를 참고로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죠? 아까 손은 아니었지만 아기 발 모양이 있었는데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으니 저는 그거를 넣어볼게요. 아까 봤는데 어디 갔지? 일단은 그럼 생략. 자, 그리고 여기 설명을 만약에 다 적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품을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러면 쇼핑몰로 가서 살 수 있게 연결을 하고 싶은데 간단한 방법으로는 글감에서 우리 쇼핑에 가면은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찾는 게 이너프 어린쑥 핸드크림이면 이렇게 쳐보면 제가 올린 상품이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걸 추천을 하자면 일단은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 방법으로 올렸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찾아서 올릴 수는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와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검색해서 들어와서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 그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상위 노출을 시키고자 한다면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쇼핑에 가서 직접 내게 좀 멀리 떠 있긴 하겠지만 찾아서 그 주소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돌아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쵸? 저번에 올린 게 보이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요. 그러고 아까 전에 우리 적던 여기다가 따로 비교해 보라고 밑에다가 따로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링크를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면서 나중에 얘가 뜨면 이게 이제 배기 싫잖아요. 이 주소는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까 어린쑥 핸드크림을 쳐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결제가 됐다면 네이버 쇼핑 앱으로 수수료가 떼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떼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온 효과를 내기 때문에 향후에 내 스마트 스토어의 점수, 등수를 올리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요런 방식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죠. 일단 찾아서 바로 연결해서 여기서 쿡 눌러서 들어올 때는 일단 네이버 쇼핑을 걸려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2%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건 장점일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아까 어떤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에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장단점은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좀 더 적당하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내 제품을 찾아서 하나 연결해서 올려보세요. 그림은 어디서? 그림이요? 어떤 그림? 아까 링크를 링크. 캡처를 그러면은
캡처를 이거요? 요거 어떤 거? 그림 올릴 때 쓰는 거. 이거요? 요거 올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서 찾았어요. 네이버로 가서 여기다가 친 거예요. 물론 저는 어린숙 핸드크림이니까 빨리 찾아졌을 거고 핸드크림만 해서 찾으면 한참 봐야겠죠. 쇼핑에서 가서 보면은 꽤 많이 볼 거예요. 네,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몇십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를 찾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링크 주소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아까. 그럼 그림도 자동으로 뜨나요? 네, 그쵸. 이렇게 하면 좀 세워라 내워라 찾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린숙 핸드크림 이렇게 친 거였고요. 아까는. 그럼 한율 거랑 저 이너프 거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보면 한율 거랑 이너프 거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이너프에서 직접 파는 거. 좀 더 넘겨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린 거. 그쵸? 그럼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링크 주소 복사를 하면 요 주소가 복사가 되고 그러면 여기 말고 아까 여긴가요?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조금 기다려요. 그러고 요거 주소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정렬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이게 다 보여주는 건가요? 네, 발행을 하시면 이제 발행이 될 텐데요. 눌러서 이 카테고리를 내가 올려놓고 싶은 곳, 예를 들어 생활용품에 올리겠다. 그럼 생활용품으로 카테고리를 맞춰 놓으실 테고 그 다음에 태그 편집에는 아까 전에 우리 뽑았던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그 키워드들을 적으세요. 첫 글은 왜 안 써지나요? 첫 글 지우면 돼요. 하고 발행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발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링크 연결한 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연결돼서 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도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구를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는 잠깐 수정하기 가보면 대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대표 이미지는 무엇을 대표 이미지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 핸드크림 추천이라고 제가 적어보면 뷰 탭에 이렇게 뜨는 요 화면들 있죠. 요 중에 이렇게 첫 번째 뜨는 사진이 대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 이미지의 경우 어떤 게 뜨게 되냐면 우리가 사진을 넣은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대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중에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해당 사진에 여기 대표라는 부분을 눌러놓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우리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내가 대표로 띄우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대표를 눌러 놓으시고 발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익혀서 적어 두시면은 발행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얘는 언제쯤 뜨게 되냐면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이후쯤부터 네이버에 검색해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써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추천 또는 뭐 이너프 어린수 핸드크림 이런 식의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해 보시면 내게 어느 정도 위치에 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대략적으로는 그냥 하루 있다가 검색해 보시면은 내 그 블로그에 쓴 글이 어느 정도 위치에 떴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직 내가 순위가 많이 모자라서 좀 덜 뜬다라고 한다면 다른 글들을 또 올려보시면서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순위가 앞쪽으로 올라와 있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글은 한 뭐 1, 2일 있다가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올린 글이 우리 좀 서로 간에 좀 볼 수 있게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점점점 눌러보시면 URL을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지금 URL 복사 바로 보이죠? URL 복사 눌러서 복사하신 후에 우리 카카오톡 PC 버전 열어서 저희 단톡방에다 한 번씩 올려볼까요? 뭐 어차피 보는 게 우리끼리 보는 거고, 아직은 뭐 블로그에 이웃이 있거나 블로그의 지수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 적은 글이 많이 노출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제가 보면서 어느 부분들을 좀 잘 적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도 PC로도 보겠지만 모바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화면에서 뜨게 되는지 그런 것도 보실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PC 버전의 카카오톡을 열어서 저희 요 작성하신 URL을 복사해서 붙여볼게요.